안녕. 해나 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이전 과제 해설 및 과제 소개 이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해설할 거고요. 바로 이번 시간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해설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틀렸다라고 혹시 체크가 됐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오개님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 꼭 해보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 과제를 안내할 테니까 과제를 하기 전에 꼭 보고 과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은 과제를 안 내면 안 하고 내버리면 다시 반환을 시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기왕할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못하는 것은 전 다음 시간 영상에 대해서 해설을 꼭 할 테니까요. 그러면 노력한 흔적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여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틀리더라도 반환시키지 않을 거니까요. 오늘 영상 보고 과제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의 과제입니다. 마그네슘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과 플루오린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쓰는 경우였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정답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썼던 오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그네슘 원자입니다. 이온이 되는 과정인데요. 마그네슘 원자는요. 플러스 12의 원자에 그리고 전자는 반드시 원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12개가 있어야 됐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얘가 어떻게 이온이 될까요? 여기 다 써있죠? 전자 두 개를 잇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전자 두 개를 잇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원자핵의 전하량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플러스 10이라고 쓰고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를 잃었기 때문에 12개에서 10개로 줄을 겁니다. 12개에서 전자 10개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온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온의 이름은 양이온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죠? 먼저 양이온이 음이온이라는 걸 구별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원자가 원소기에 이건데 전자를 두 개 잃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2였던 애가 전자를 두 개 잃어서 원자에게 전하량은 동일한데 마이너스 10, 전자가 10개가 됐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이에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이온이겠죠. 그래서 이온식으로 나타내면 마그네슘 원소기호를 쓰고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수학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냐?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라고 붙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플루오린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플루오린은 플러스 9의 전하량을 원자에 가지고 있고 전자가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를 한 개 얻었습니다. 그럼 원자에게 전하량은 어차피 동일할 테고 전자는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몇 개? 10개가 되겠죠.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양이온인가요? 음이온인가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9고 전자가 총 10개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온식으로 나타내면 F 플루오린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면 됐습니다. 1 마이너스 1은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이름 어떻게 한다 했죠? 음이온인 경우에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원소 이름에 플루오린 화라고 붙인다 했죠. 그래서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답을 적었나요? 이게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도 많았지만요, 몇 가지 오개념을 가지고 해결한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5개념 바로잡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에 어떤 부분에 5개념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5개념이 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자에게 전항을 쓸 때 플러스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 자, 여기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12라고 표시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에게 전하량은 반드시 앞에 플러스라는 것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전자를 그릴 때 동그라미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전자를 그리는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공통어기 때문에 동그라미 그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세 번째입니다. 원자에게 전하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분명히 두 개 이뤘는데 갑자기 원자에게 플러스 10으로 바뀝니다. 원자에게 전하량은요, 애초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전하량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전자의 개수를 반대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자 두 개를 이뤘는데, 전자가 12개였던 애가 여기 12개죠. 근데 여기가 14개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아마 제대로 안 읽었을 경우가 큰데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그리는 경우 여러분 제대로 읽어서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기 문제는 이 정도의 5개념 정도가 있었고요. 다음입니다. 이온식 이온의 이름을 표현하기엔 좀 5개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루오린 이온이라고 쓴 친구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원소 이름에다가 그리고 그냥 이온이라고 붙이는 건 보통 양이온에서 표현하는 양이온을 읽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화라는 것은 보통 음이온을 읽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플루오린화 이온은 F-입니다. 음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꼭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소교를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인데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Mg 이거는요. 사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어떤 힘의 중력,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원소교는 반드시 맨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요. 마그네슘 말고도 모든 원소교는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온의 전압표기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Mg 플러스 E. 여러분들 이온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앞에 그리고 기호를 뒤에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헷갈리는 경우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F 플러스 Mg E 마이너스. 여러분 이럴 경우는요, 외우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원자 핵의 전하량과 그리고 전자의 개수를 꼭 비교해 주세요. 두 개를 비교해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원자의 전하량이 10인데 전자가 12개다. 그러면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 그 양이온의 표시는 반드시 플러스가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사실 왜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mg라고 쓴 치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왜 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소의 앞에 절대 마이너스는 붙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온의 이름에 적지 않고 양이온, 음이온으로 적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양이온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온들이 존재해요. 마그네슘 이온, 또 뭐 칼슘 이온, 칼륨 이온. 음이온 중에서도요. 뭐
플루오린화 이온, 산화 이온,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정확한 이온의 이름이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온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온식을 숫자로만 표현하는 경우, 이온식을요, Mg 2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2 플러스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이건 이온식이 아니에요. 이온의 어떤 전하량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온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부분이 자기가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모두 다 가져왔거든요. 자기가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과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앙금 생성 반응 모형으로 표현하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앙금 생성 반응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전 차시에 여러분 앙금 생성 반응을 배웠는데 이걸 모형으로 표현하는 방식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조금 다를 겁니다. 탄산이온과 탄산이온 칼슘 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이 앙금이 형성된다면 지금 제가 내준 과제는 염화나트륨과 질산인 수용액이 만나서 뭔가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했으니까 알겠지만요. 조금만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은 애초에 중성 상태의 물질입니다. 근데 수용액이 되는 순간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온이라는 내용을 배웠을 때. 그러면 질산은이라는 AgNO3라는 물질은 여기에 물에 녹였을 때 어떤 이온이 될까요? 여러분들 모형으로 그려주세요. 모형으로 이온을 2개씩 그려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혼합유액. 그러면 저기 왼쪽에 있는 이온들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에 보면 앙금이 있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앙금이 아닌 이온도 있을 겁니다.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을 여러분의 모형으로 그려주고요. 앙금 표시 여러분 기억하죠? 앙금 쓰고 아래로 체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앙금까지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할 때 항상 구글 그리기라는 걸 쓰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기를 만약에 컴퓨터로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은요. 그걸로 하지 말고요. 노트에다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그리기가 어려운 친구는 사진 찍어서 제출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꼭 보고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수돗물을 찾아랍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과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는 운영연구소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연구에 필요한 약품을 찾으러 약품실에 들어갔는데 그럴 수가 갑자기 약품실의 문이 밖에서 잠겨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큰일 났죠. 약품 상자의 라벨은 모두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수돗물과 염화칼슘 그리고 질산칼륨이었습니다. 염화칼슘과 질산칼륨은 보는 것 같이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질산은과 탄산나트륨에만 라벨이 정확하게 붙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수돗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해 약간의 염화이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있다. 수돗물을 찾아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하늘을 찾아러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늘이가 되어 앙금상 반응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세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은 염화칼슘, 수돗물, 질산칼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이는 언제 사람들이 구조할 수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질산은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은요, 라벨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수돗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이 수돗물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하나 줄 겁니다. 하늘에 직접 실험한 건데요. ABC 물질을 어떤 것인 모르겠지만 질산은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이런 앙금들이 형성되었다. 흰색의 앙금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돗물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것 통해서 과학적 탐구 능력이 여러분들 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이란 별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과학 A 수업 이전 과제 해설 및 과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